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마감 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이 2021년 자본시장 위험 보고서, 이게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죠. 굉장히 많은 양인데 요약해서 또 이렇게 뭐 유튜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 보면서 지금 이거랑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나심평, 나이스 신용평가 기관에서 나온 이제 뭐 2차 전지 회사부터 뭐 여러 가지 회사들, 그중에서 이제 증권사 관련 부분하고 이제 금융회사 관련 부분, 특히 증권사 관련 부분에 대한 또 동영상을 또 좀 보면서 좀 비교로 참고를 많이 했죠. 아무래도 나심평은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개 안 되는 이제 신용 평가 회사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회사의 가치를 보는 기준이 이제 뭔가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중요한 자료도 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수급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도 본래의 가치나 이 리스크에 대한 그런 게 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뭔가 이 팬데믹에 의한 그러한 좀 인위적인 그런 거품이 이제 좀 빠질 환경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감시자본 체계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딴 때는 뭐 어차피 연간 한 번씩 발행을 하는 건데, 딴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깊이 있게 보질 않아도 됐는데, 요번에는 좀 깊이 있게 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어, 저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조금 저 주식이랑 관련된 부분을 한 두 장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얘기하기엔 좀 너무 길고, 주말이나 이럴 때, 요거를 한번 그냥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 물론 이제 그게 잘 마무리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터져서 고름을 짜내듯이 뭔가 그러한 좀 상처, 서로 간에 큰 뭔가 피해를 본 후에 다시 상처가 아물겠죠. 그래서 이 핵폭탄들을 어떻게 피해가느냐 이런 거는 본인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전 계속 현금화를 얘기를 하죠. 저 나름대로 저도 제 나름대로 계획을 계속 짜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약간은 좀 수급 면에서 조금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도 정확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뭔가 빅데이터에 의한 이런 그 통계 사회로 가고 있죠. 통계 사회라는 거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계를 누가 뭐 이렇게 뭐 왜곡시켰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다니는 현실, 사회에서 느끼는 거와 이 통계가 엄청난 괴리로 이렇게 조작을 하기에는 사람들 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를 어느 정도, 특히 국가나 이런 데서 정책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 통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금융 감독하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구나.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예, 그렇죠. 언젠가 다가올 위험이겠죠, 위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이런 거를 하는 게 결국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주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를 가끔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큰 타격을 입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리스크 관리가 주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볼 건 너무 많은데, 우선 그냥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사 하나 볼게요. 네, 이 기사를 보시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명 중에 2명은 손실을 봤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는 그런데 주가가 그나마 이제 거의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죠. 크게 빠지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 거래 절벽,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한 개의 가구와 한 개의 기업들이 이 거래 절벽에 의해서 이제 급격히 이제 파산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가 그 자본시장 그 위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기라도 한다면 조정일지 뭐 폭락일지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스코어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스코어가 100명 있을 때 95명은 손실이거나 본전이고 한 5명 정도가 돈을 버는 이런 스코어가 그 원래 제대로 된 스코어예요. 그래서 100명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주식으로 잃거나 본전인 사람이 95명이고요. 그나마 수익을 다만 조금이라도 버는 사람들, 뭐 크게 버는 사람도 있고 좁게 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5명 내외. 이게 이제 평상시 주가가 이제 그냥 완만하게 그냥 뭐 이렇게 횡보하고 그럴 때 평상시에 주식시장의 인원의 그 수익률 구조가 대출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5%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이 방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퍼센테이지는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95대 5%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러면 차트 좀 보면서 종목에 대해서 오늘 몇 종목만 볼게요. 또 할 얘기도 많고 기사도 많은데 이거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린케미칼을 보죠. 그린케미칼이 이날 급락을 했죠. 이날 좀 급락을 했어요. 어제죠. 그리고 오늘 이제 꼬리 달면서 이렇게 여기 조정을 줬죠. 여기 장기 이평선이랑 여기 모인 자리까지.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뺄 수도 있지만 꼬리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22일 날 정상들의 기후 협약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매집이 잘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케미칼은 22일 전후로 보유하는 게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예. 그래서 이 7, 8%대 빠진 날, 이날 조정이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서 달라붙었던 단타들을 다 이제 웬만큼 떨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22일까지 다음 주에 좀 시대를 줄 것 같습니다. 예, 제 사견입니다. 그린케미칼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일알미늄을 한번 보죠. 조일알미늄하고 원품물산이 어제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면서 똑같이 빠졌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똑같죠. 어제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런 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번에는 원품물산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 조일알미늄이 이렇게 됐다가 오늘 그래도 회복을 좀 잘했습니다. 그죠? 회복을 잘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상향을 할 확률이 다시 높아졌죠. 우상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채워나가겠죠. 그래서 이쯤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뭐 이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일알미늄이 뭔가 좋은 호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윗골이 단 부분이 내 다음 주에는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일알미늄이었습니다. 조일알미늄이 현재는 좀 센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꼬리 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고 봐야죠.
원풍물산 같은 경우도 이제 조일알미늄과 똑같이 어제 이렇게 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달았다는 거죠. 봉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오늘 원풍물산은 또 빠졌죠. 이만큼 꼬리를 달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날 뭔가 이제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여기서 흔드는 뭐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패턴이 많았어요, 얘한테. 근데 지금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 예상은 이거였는데, 제 예상이 안 맞았죠. 그냥 짧은 그러한 이제 상승하고 꼬리다는 아주 하루 만에 끝내버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5일선 위에서 끝났죠. 둘 다 조일알미늄도 그렇고 원풍물산도 그렇고요. 물론 원풍물산은 이제 3% 정도 빠졌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끝났을 때는 어쨌든 요 5일선을 쫓아서 이제 얘도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다가 또 다시 갈 확률이 있겠죠. 근데 이제 원풍물산은 엄청 지저분하게 간다는 거죠. 바이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 쪽에서 지금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갖고, 바이오 잡주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필립스나 뭐 이런 바이오 주식들을 비교해드렸지만, 그런 거와 같이 이 원풍물산은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은 다음 주에라도 어쨌든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흘러다가 그러면은 그때 파시던가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풍물산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는 것 중에 이제 올리버샘이라는 그 170만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그 외국인이 있죠. 미국 사람이죠. 근데 이 올리버샘 동영상을 보시면 부인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인인데 이제 이 저기가 이제 아기를 갖죠. 아기를 가져가지고 미국 병원에서 애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애가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프로가 뭐였냐면, 한마디로 산모한테, 진통제를 줬는데, 그게 이제 바로 마약성 진통제, 하이드로코돈이랑 또 옥시코돈 또는 뭐 펜타닐이라고 들어가요. 펜타닐은 엄청 독한 거래요. 뭐 이러한 그 마약성 진통제를 줬다는 거죠. 특히 요 두 가지를 줬어요. 하이드로코돈하고 펜타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아편성이래. 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애한테 마약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쉽게 그 전에 난 마약성 진통제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안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교제가 된다는 거죠. 약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안 받겠다 이런 걸 하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오늘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고통을 잊기 위해서 특히 척추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성 진통제가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도 올리버샘도 얘기하죠. 그걸 먹고 나서 다 나았는데 이것 때문에 마약을 접한 다음에 마약 중독자, 일반 사람들이 중독자가 많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개선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얘가 투자한 렐마다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예요. 그래서 이게 터지면은, 그래서 이게 패트트릭인가? 뭐 그것도 받았죠. 빨리 이렇게 통과되는 거.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 마약을 쓰는 것 때문에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그 메가급의 약인데 나올 때가 얼추 됐는데 또 한 1년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뭐 먼저 나오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뭐 회사에 줄이 닿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감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복잡하죠. 그래서 터지면 대박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지금 2,000원, 2,000원도 안 되는 주식이 뭐 심사인당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혹시 됐다 하면 물론 도박이죠. 안 될 확률도 있죠. 이런 게 됐다 하면 이제 심사임당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이런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하게 됐는데 이 주식은 어쨌든 올라가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갈 거다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그 이 주식을 이제 뭐 떨어질 때는 언급을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잡은 분들은 지금 다 물렸겠죠. 그리고 저는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그 세력이 만든 덫이에요, 덫. 추격 매수. 막 갈 것 같이 갑자기 팍팍 올리면 사람들이 쫓아가죠. 그리고 물리는 거죠. 이 추격 매수는 세력이 만든 덫이에요, 덫. 덫이라고요, 덫. 예. 그러니까 이거에 빠지지 마시라고, 초보처럼. 저는 추격 매수 안 해요. 제가 말하고도 올라갈 때 저는 구경만 한다고요. 물론 저야 뭐 여기 어디서 물렸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엄청 물려 있겠죠. 하지만 추격 매수는 안 한다는 거죠. 물론 물타기를 할까 생각은 했는데 물타기도 좀 너무 지금은 지저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은 본전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예, 근데 좀 시간이 바이오주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그죠? 이렇게 횡보해서 어느 정도 가다 올리지 뭐 바로바로 막 이렇게 올리고 이러기에는 그런 차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좀 길게 가져가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재미없죠. 그리고 되게 지저분합니다. 회사가. 그 사장이 뭐 어떤 세력과 같이 작업을 할 텐데 엄청 지저분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떠날 사람들이 이런 거 빨리 떠나야 돼요. 예. 하여튼 원품물산은 요만큼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예전에 얘기했던 앞타머 사이언스가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한번 차트 볼까요? 요즘 바이오주들이 계속 다 뭔가 좀씩 꿈틀거리는데 뭐 그렇다고 막 바이오주는 한참 보지 않으면 이 시기를 예측하기가 더 힘들죠. 예, 그래서 앞타머 바이 사이언스는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역시 바닥을 계속 겼죠. 예. 보시면 바이오주는 뭔가 재료가 나오기 전에 항상 여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 최저 바닷가에 항상 있다는 거죠. 이게 더럽다는 거죠. 호재가 있는데 불구덩이로 항상 달려 들어와요. 예, 그래서 바이오주는 보유할수록 짜증이 나요. 일봉을 봐도 이걸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한번 찍었다가 쌍골을 찍었죠. 제가 쌍골 동국 RNS 얘기하죠. 그게 지금 어디가 있죠? 여기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뭔가 호재가 있나 봐요. 쌍골이 나왔죠. 쌍골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러다가 가겠죠. 예, 호재 있어요. 예, 차트상에서 쌍골이 나올 정도면 호재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죠? 쌍골, 동국 RNS. 동국 RNS가 이 이후에 쌍골을 판 후에 엄청 많이 갔죠? 그죠? 쌍골. 여기다 뭐 이런 거 표시해 드릴까요? 바코드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드릴까요? 그럼 이게 뭐 같죠? 그래야 되나 이걸 참 애매한 그림이네. 뭐 이런 게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쌍골이 굉장히 조정이 심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자료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앞타모 사이언스였습니다. 네, 바이오 스마트가 오늘 좀 급등을 했다 좀 빠졌는데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도 이 여사장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진단 키트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거의 말아먹었다고 봐야죠. 근데 생산 시설은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차트는 굉장히 좀
바닥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죠.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한 이 정도 바라보고, 이 정도나 이 정도 바라보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바이오 스마트도 뭔가 또 반응이 좀 오나 봅니다. 차트가 좀 살아나네요. 예, 바이오 스마트였습니다. IA 그 IA 네트워크스가 폴라리스 웍스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웍스로 상호가 바뀌면서 이게 원래 주의한기에 있었는데 3월부로 그게 개선이 되면서 주의한기를 띄었죠. 그래서 IA 네트워크스가 폴라리스 웍스로 오늘 이제 상호가 변경됐는데 오늘부터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괜찮죠, 차트가? 예, 그러면서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그 미래차 사업도 하겠다 뭐 그런 거랑 또 뭐 우노행 컴퍼니라고 해서 그 가발 만드는 그 회사도 인수하고 뭐 계속 사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있네요, 사업을. 그래서 좀 뭔가 좀 그 주가가 상승할 요인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일봉, 주봉, 월봉 보시면 그렇죠. 월봉을 봤을 때는 요번 달 슈팅이 나와도 되겠는데요. 다 찍었으니까 이렇게 하나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도. 그래서 폴라리스 웍스 그러니까 예전에 IA 네트워크스인데 이 이름이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폴라리스 웍스입니다. 네, 폴라리스 웍스처럼 그 뭐죠? 그 해머로 투자인가요? 그것도 이제 맘스터치로 그 회사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그 해머로 투자인가 그게 이제 그 맘스터치로 바뀌었습니다. 상호가. 그래갖고 맘스터치는 뭐죠? 그 햄버거 닭으로 만든 햄버거 파는 데인데 가성비가 좋죠. 저도 가끔 먹는데 그래서 아예 자신의 브랜드명으로 상호를 바꿨습니다. 그 지금 상호펀드가 그 인수해서 이 맘스터치도 계속 수익을 좀 올려서 딴 저기에 뭔가 팔아먹으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매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매출이 또 많이 안 받쳐줘서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대한그린파워가 오늘 또 계속 상승을 했죠. 역시 이제 상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계속 근데 지금이 장이 그렇다 보니까 상승이 좀 이렇게 뭔가 막 확실하게 막 쭉쭉 안 뽑아요 지금은. 야망야망 갑니다. 야망야망 가고 있죠. 예, 그래서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급하게 가진 않고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대한그린파워 풍력발전 예, 전라도 쪽에 토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쪽에서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이 해상풍력 쪽을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의 뭐 설치부터 운영 그리고 현재 또 이 엄청난 크기의 그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해외에서 기술을 받아서 지금 터가 있어서 지금 짓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굉장히 뭔가 그쪽으로 지금 이 문재인 정권하고 맞춰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될 회사입니다. 현재는 관리 종목이지만 예, 지금 그러한 매출에 의해서 아마 내년엔 관리 종목을 탈피하고 올해 아마 매출이 급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대한그린파워는 계속 우상향을 할 겁니다. 조정주고 우상향하고요. 오르비텍이 좀 오늘 많이 빠졌죠. 예, 근데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생각보다 사실은 이제 이때쯤 뭔가 미리 안 사람들은 좀 털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조금 털고 밑으로 계속 흐르죠. 아마 흘러서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이렇게 다시 가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거 시간이 많이 남은 거는 뭘로 해석해야 되죠? 악재로 해석해야 돼요. 악재. 지금 악재가 발생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4월 초나 늦어도 3월 말에서 4월 초로 얘기했는데 뭔가 내부적인 뭐 서류 보완이든 뭐가 문제가 생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생겼다는 거죠. 시간. 이 시간이 생긴 거는 악재죠. 결국 흘러요. 흐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렇게 흐르면 좋은 점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면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더. 차라리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횡보해주면 목표가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식이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솟구치면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빠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좀 이평선을 이렇게 좀 다져준 다음에 가면 다시 이렇게 올리면 이 높이가 이거보단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물론 시간 때문에 이렇게 악재가 발생해서 시간이라는 게 갭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빠지면서 흐르는데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좀 더 길게 먹으면 돼요. 길게 먹으면 됩니다. 충분히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잠깐 나갔다가 먹고 딴 데 빨리 갈 거 먹고 다시 들어오지 뭐 이런 분들은 먹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나갔다 빨리 먹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다리가 잘 맞은 건데 주식이 꼭 그렇게 아다리가 맞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아니야 좀 더 있다가 나 딴 데 갔다 오겠어. 그럼 또 나갔다 오시던가 나갔다 그냥 계속 나가시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리고 수차 얘기하지만 저도 비싸게 샀지만 이 가격에 샀어요. 그래서 8,000원 깨져도 저는 보유하겠죠. 그렇지만 7,500원에서 8,000원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8,500원도 있겠고 그렇겠죠. 이런 분들은 만약에 가격이 8,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약간씩 좀 손에 땀을 쥐면서 좀 해야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 그래도 한 1월 달인가 2월 달에 샀나 하여튼 꽤 됐어요. 1월 그래 한 넉 달은 된 것 같은데 넉 달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주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추격 매수하면 그 사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저가 가장 싼 저가 매수를 해야 돼요. 기왕이면 싸게. 근데 이제 추세가 좋아서 추세 매수를 하겠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에서 요만큼만 먹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먹고 나가야지. 이걸 뭐 끝까지 먹으려다가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추세 매매에서 잠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저가 매매를 해야 돼. 철저히. 저가 매매를 하고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해줘야죠. 단기간에 쇼분하는 재료가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미래 ING 같은 경우는 계속 약 올리는 거죠. 갈등, 말듯.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뭐, 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패턴상 봤을 때는 그나마, 이때도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이런 모양이었다가, 이제 요만큼 긴 양봉이 나왔죠. 한 6%인가 5% 상승했죠. 요거 나오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쭉 요만큼 세우겠죠.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래 ING는, 출발을, 뭐, 아직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출발을 할 때가 됐는데도 안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슈퍼 마음이니까. 기다려야죠. 저는 이것도 3, 5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뭐 400원인데도 안 팔죠. 그런 겁니다, 주식은. 그 대신 오래 보유했겠죠. 작년 12월에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ING였습니다. 자, SNK 폴리텍 같은 경우는 뭐 재밌는 주식은 아닌데 얘도 한번 할 땐 됐어요. 야막 올리죠. 이렇게 야막 올리다가 각도가 이제 이렇게 한번 쓰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한번 세우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그널적으로 보시면 이제 도지가 나왔네요. 도지가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SNK 폴리텍 같은 주식도 이제 한번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SNK 폴리텍이었습니다. 원풍처럼 SNK 폴리텍도 이게 거래량 없다가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최소한 한 따블은 가겠죠. SNK 폴리텍입니다. 네, 더 ENM입니다. 이게 팝콘 TV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뇌 관련된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죠. 주가 상승을 하려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급상승을 시켰다는 거죠.
얼만큼 이제 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시켰는데, 차트 역시도 좀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보면, 이때부터 뭔가 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누르고 다시 갔죠. 예, 요번에 뭔가 한번 세게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주봉, 월봉을 봐도, 그렇죠. 월봉을 보면, 만약에 이게 재수 좋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3,700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차트상으로는 거기까지 열려 있다. 예, 그리고 주봉을 봐도 긴 양봉을 하나 세웠죠. 예, 그래서 이런 구간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더 ENM도 회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지수가 좋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한번 뭔가 이렇게 재료를 만들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그래서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이렇게 강한 양봉이 두 개가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날 좀 체크를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이날 강한 양봉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음봉을 눌렀죠. 그리고 다시 뺐죠.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밴더를 형성하면서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이죠. 예, 이렇게 밴더를 형성하면서 계속 가고 있죠. 예, 제대로 그리면은 뭐 정확히 뭐 이런 밴더겠죠. 이렇게 밴더를 만들면서 가고 있죠. 굉장히 흐름이 좋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음봉 나왔다, 양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라도 채워서 우상향을 하거나 뭐 점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급하게 더 ENM 세력주로서 한번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제 조정이 심했죠. 조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집이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가나 어디 여러 군데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우리가 느꼈던 그런 불안정적인 요소를 문서로서 우리들한테 데이터로서 이제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 또 딴 말로 하면 제공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장에 영향을 안 주지만 저 입을 통해서 사람들 입을 통해서 퍼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뭔가 트리거만 있으면 단초, 트리거, 시발점 뭐 이런 트리거만 있으면 그때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빅쇼트가 한번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거를 정확히 예측은 누구도 못하겠죠. 뭐 한간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다음 정권으로 넘길 거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이 급락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그래봤자 문재인 대통령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이거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다음 정권에서는 어쨌든 이 전전 정권들이 쌓아놓은 이 똥들 있죠. 이 똥들을 치우느라고 지금 그 유력한 인사들은 이제 대통령 그런 거를 안 나가려고 그런대요. 이 4년 동안 이 똥을 치워야 되는데 누가 하든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뭐 그 제3의 인물인 뭐 윤석열이나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도지사 같은 경우 뭐 이런 사람들만 나서는 거지 아니면 또 약간 떨어지는 하급발이들 그런들이 나오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좀 나름대로 거물 정치나 이런 대권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도 나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대요. 왜 그러냐면 4년은 뭐죠? 악몽의 시간이죠. 악몽. 지옥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다 알거든요. 경매 대란에다가 뭐 하여튼 엄청난 시간이 오죠. 그럼 이 욕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걸 다 구조조정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빚이 많고 이런 거는 지금도 IMF에서 계속 경고하죠. 예? 그것도 지금 계속 뉴스화되죠. IMF에서 마지막 경고다. 빚 좀 줄여라. 내용 그거죠. 근데 어차피 안 줄이고 넘어간다면 언젠간 빅쇼트나 이런 게 터지겠죠. 예? 빚이 터져야죠. 그죠? 빚잔치를 하겠죠. 그러면 이 똥을 누군가 치워야 되는데 이때 대통령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욕을 직살나게 먹겠죠. 그래서 이 악몽의 시간에
굳이 내가 총대를 메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할까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적 기반이 없어서 그런데 할 사람이 없다는데 좀.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참 웃기게 돌아갑니다. 대통령 해봤자 욕만 먹고 막말로 사람들의 그 원성을 어떻게 듣냐 이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잘 계좌를 이렇게 굴려서 서서히 경착륙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착륙. 예? 항상 경착륙을 좋아하죠. 예? 예, 이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착륙이죠, 6. 경착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이렇게 거품이 빠지는데 이렇게 서서히 물량도 조금 줄이면서 너무 빨리 빠지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하여튼 나중에 그런 리스크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그냥 한번 얘기해 보죠. 뭐. 예.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